안녕하세요. 오쌤입니다. 오늘은 토픽 2 쓰기 51번 문제를 유형별로 그리고 그 유형에 따른 문법을 설명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토픽 2의 쓰기 51번을 작성할 때에 주의해야 할 사항입니다. 기역과 니은의 괄호 안에 답은 한 문장으로 써야 합니다. 그리고 가로의 앞에 있는 문장과 뒤에 있는 문장을 잘 살펴봐야 합니다. 특히 괄호 뒤에 마침표가 있으면 그때는 씁니다 또는 비읍니다, 씁니다 라고 써야 합니다. 하지만 가로 뒤에 물음표가 있으면 씁니까, 씁니까, 십니까 이렇게 써야 합니다. 가로의 앞과 뒤의 문장과 자연스럽게 연결되도록 써야 됩니다. 글의 내용을 전체적으로 보고 이 글에서 말하고자 하는 내용이 무엇인지를 찾은 다음에 문장 안에서 가로 안에 들어갈 단어나 또는 내용을 찾아보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면 실제 토픽 2 쓰기 51번의 기출문제를 가지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토픽 2의 쓰기 1번의 문형으로 소감이나 추천에 대한 짧은 글이 나올 때 있습니다. 소감이라는 것은 어떤 일을 하고 나서의 좋은 점 또는 나빴던 점 이런 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좋았습니다. 좋았습니다. 그 다음에 또는 나쁜 점일 때는 좋지 않았습니다. 또는 리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좋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면 편리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좋지 않았습니다. 이런 내용이겠죠. 그 다음에 추천하는 이유에 대해서 쓸 때입니다. 그래서 N을 추천하고 싶습니다. 또는 한번 보십시오. 예를 들면 한번 먹어보십시오. 한번 사용해 보십시오. 이런 문형을 가지고 글을 쓸 수 있습니다. 그러면 호텔 숙박에 대한 짧은 글을 보고 가로 안에 들어갈 말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호텔 숙박을 4월 4일부터 5일까지 그 이후에 호텔에서 어땠는지 보통 이런 글을 호텔 후기라고 합니다. 대체로 만족스러웠습니다. 이번에 수영장 공사 기간이어서 수영을 그래도 여행지에 가까워서 좋았습니다. 그러면 이 기억의 내용은 뒤에는 그래도 이 말은 그렇지만 이 뜻이죠. 그러면 수영장 공사 때문에 수영을 못했다는 내용이 있을 거예요. 여행지의 위치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분이면 분명히 호텔을 그러면 이 앞에서 여행지에 가까워서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호텔을 그러면 추천하는 내용이죠.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앞에 보면 수영장 공사 기간이어서 그리고 그 뒤에 그래도 이런 걸 보면 수영을 하다에 대한 부정형이겠죠. 그래서 수영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니은이면 비를 좋아하다. 여기 보면 중요하게 생각하는 분이면 가정이죠. 또는 조건. 분명 이 호텔을 좋아하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좋아하리라 생각합니다. 또는 이 호텔을 선택하리라 생각합니다. 이렇게 뒤에 문장을 항상 합니다 또는 씁니다.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짧은 글의 정답을 한번 보겠습니다. 호텔 숙박 4월 4일부터 5일. 대체로 만족스러웠습니다. 이 말은 좋았습니다 라는 뜻이죠. 이번에 수영장 공사 기간이어서 수영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그렇지만 여행지에 가까워서 좋았습니다. 여행지의 위치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분이면 분명 이 호텔을 좋아하실 겁니다.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러면 다음 기출문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제목에 추천합니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추천에 대한 글을 쓸 때 어떻게 하는지를 보겠습니다. 작성자 김수미. 지금까지 사용한 앱 중에 이 앱이 사용하기에 이거는 기회라는 문법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전에 사용한 앱은 속도가 갑자기 느려지고 문제가 많아 불편했습니다. 이 앱은 속도가 빠르니까 한국어를 공부하는 사람들은 이 앱을 한번 여기에 보면 추천하는 내용이 들어오겠죠.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에 이 앱이 사용하기에 이거는 주로 판단의 근거가 되는 거죠. 생각하기에, 판단하기에 이 말이죠. 사용하기에. 그러면 이거는 추천에 대한 글이니까 아주 편리했습니다. 아주 좋았습니다. 또는 좋다라는 표현을 한국 사람은 괜찮았습니다 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니은에는 어떤 글이 들어가면 좋을까요? 여기 보면 이 앱을 한번 보통 추천할 때 아워보세요 라는 말을 쓰죠. 그래서 한번 사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는 한번 사용해 보십시오. 이렇게 쓰면 됩니다. 그럼 이번 문제의 답을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제목 추천합니다. 작성자 김수미. 지금까지 사용한 앱 중에 이 앱이 사용하기에 아주 좋았습니다. 이전에 사용한 앱은 속도가 갑자기 느려지고 문제가 많아 불편했습니다. 이 앱은 속도가 빠르니까 한국어를 공부하는 사람들은 이 앱을 한번 사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우리 다음 문제를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토픽이 쓰기 51번 문형 중에 요청이나 바람, 금지에 대한 문형을 알아보겠습니다. 요청이나 바람을 나타낼 때 아워 주십시오. 예를 들면 앉아 주십시오. 또는 읽어 주십시오. 또는 아워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읽어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금지를 나타낼 때 쓰는 문형을 알아보겠습니다. 지 마시기 바랍니다. 앉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 마십시오. 앉지 마십시오. 또 금지를 나타낼 때 으면 안 됩니다. 앉으면 안 됩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 또 한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저는 경영학과에 다니고 있는 외국인 유학생 마이클입니다. 제가 요즘 전공 때문에 고민이 많습니다. 지난 학기에 전공 수업을 들었는데 저에게 잘 기억,
저에게 맞는 전공을 찾고 싶습니다. 다음 주 수요일에 선생님께 상담을 뒤에 물음표가 있죠. 그러면 의문형을 써야 되겠죠. 부탁드립니다. 이 학생은 지금 전공 때문에 고민이 있는 사람이에요. 여기 기억에 보면 지난 학기에 전공 수업을 들었는데 저에게 이거는 아마 어려움을 나타내는 그런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저에게 맞는 전공을 찾고 있습니다. 맞는 전공. 그렇다면 지난 학기에 들었던 전공 수업이 저에게 잘 맞다 하고 부정형이 들어가겠죠. 그러면 한번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기억, 저에게 맞는 전공을 찾고 있습니다. 그러보면 전공을 찾고 있는데 어떤 전공이냐면 저에게 잘 맞는 전공을 찾고 있어요. 그런데 지난 학기 전공 수업은 저에게 잘 맞았어요? 아니죠. 잘 맞지 않았어요. 일 때는 맞다, 일 때 부정형은 지 않다. 이렇게 쓸 수 있죠. 그래서 저에게 잘 맞지 않다, 잘 맞지 않았습니다. 라고 쓰면 됩니다. 그러면 니은에는 다음 주 수요일에 선생님께 상담을 물어보는 거죠. 상담에는 상담을 보통은 뒤에 받다라는 동사가 옵니다. 그래서 상담을 받다. 이 상담을 받다를 격어체로 쓰고 의문형으로 바꿔줘야 되겠죠. 보통은 상담을 받고 싶다. 그런데 가능합니까? 물어보는 거죠. 상담을 받고 싶은데 가능하십니까? 격어체로 써야 되죠. 여기 선생님이시니까. 그 다음에 또는 이렇게도 쓸 수 있습니다. 상담을 받고 싶은데 괜찮으십니까? 그러면 우리 이 문제의 답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저는 경영학과에 다니고 있는 외국인 유학생 마이클입니다. 제가 요즘 전공 때문에 고민이 많습니다. 지난 학기에 전공 수업을 들었는데 저에게 잘 맞지 않았습니다. 저에게 맞는 전공을 찾고 싶습니다. 다음 주 수요일에 선생님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까?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쓰면 됩니다. 그 다음 문제는 언어 교환합니다. 언어를 교환하는 것. 이것은 내가 만일 선생님이 한국 사람이에요. 그런데 영어를 배우고 싶어요. 또 어떤 사람은 영어를 쓰는 사람인데 한국말을 배우고 싶어요. 그러면 선생님은 그 사람에게 한국어를 가르쳐 주고 그 사람은 선생님에게 영어를 가르쳐 줄 때 그것을 언어 교환이라고 해요. 그러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작성자 쓴 사람은 마이클이에요. 저는 외국인 유학생 마이클이라고 합니다. 저는 인주대학교에서 6개월 전부터 한국어를 기억. 그런데 한국어 능력을 높이기 위해 한국인과 연습하고 싶습니다. 저는 전에 한번 한국인에게 영어를 니은 서로 가르치고 배우면서 능력을 키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관심이 있으신 분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여기서 우리 한번 기억과 니은에 들어갈 알맞은 말과 그것의 문형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기억, 여기 보면 6개월 전부터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죠. 그럴 때는 고 있다. 어떤 동작을 계속할 때 6개월 전부터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어서
고 있다라는 문법을 사용하여 한국어를 배우다, 한국어를 공부하다, 한국어를 또는 전공하다라고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한국어를 배우고 있습니다. 한국어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또는 한국어를 전공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쓰면 되죠. 그리고 그 다음 니은이 들어간 문장을 보겠습니다. 저는 전에, 전에라는 말은 과거에 한 번 한국인에게 영어를 그 다음에 끝났죠. 그러면 이거는 경험을 나타내는 거예요. 저는 전에 과거에 한 번 경험이 있는데 어떤 경험이냐면 한국인에게 영어를 가르쳤어요. 이 말이죠. 그렇다면 경험을 나타내는 문형은 은, 니은, 적이 있다. 또는 아어주다. 또는 아어보다 라는 것을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를 가르치다. 그런데 영어를 가르치는데 예전에 경험이 있다. 그러면 가르친 적이 있다. 가르쳐 준 적이 있다. 가르쳐 아어주다 했을 때 그 다음에 가르쳐 보다. 아어보다. 그래서 가르친 적이 있습니다. 가르쳐 준 적이 있습니다. 가르쳐 보았습니다. 이렇게 쓰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 이 문제의 답을 한번 확인해 볼게요. 언어 교환합니다. 작성자 마이클. 저는 외국인 유학생 마이클이라고 합니다. 저는 인주대학교에서 6개월 전부터 한국어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어 능력을 높이기 위해 한국인과 연습하고 싶습니다. 저는 전에 한번 한국인에게 영어를 가르친 적이 있습니다. 서로 가르치고 배우면서 능력을 키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관심이 있으신 분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쓰면 10점을 맞을 수 있습니다. 다음은 문자 메시지의 짧은 글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 모임에 발표할 사람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다음 주부터 제가 출장을 가야 합니다. 그래서 이번 모임에 기억이 있죠. 가능하신 분이 계시면 저 대신 발표해 니은. 그랬더니 이렇게 메시지를 보냈어요. 모임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랬더니 다른 사람이 그럼 제가 대신 발표를 하겠습니다. 이런 메시지가 왔죠. 그러면 이 짧은 글을 쓰는데 알맞은 문형과 글을 한번 보겠습니다. 기억에서는 그래서 이번 모임에 못 가다 할 수 있죠. 못 가다, 못 참석하다. 못 가게, 못 가다, 못 가게 되다. 그래서 게 되다는 원래는 가려고 했어요. 그래서 발표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상황이 바뀐 거예요. 그때는 못 가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또는 못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쓸 수도 있어요. 그러면 니은을 볼게요. 가능하신 분이 계시면 저 대신 발표하다. 보통 발표해 주세요. 이렇게 쓸 수 있죠. 발표를 하다. 발표하다, 아어주다로 해서 발표해 주다, 좋겠다. 조건, 발표해 주신다면 이 뜻이죠. 그래서 발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면 한번 우리 답을 볼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 모임에 발표할 사람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다음 주부터 제가 출장을 가야 합니다. 그래서
이번 모임에 못 가게 되었습니다. 가능하신 분이 계시면 저 대신 발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해가 있기 때문에 그 발표해 주시면, 이 해는 잘못 써져 있네요. 다른 사람, 그럼 제가 대신 발표를 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는 소개를 부탁하는 거죠. 제목, 맛집을 소개해 주세요. 이렇게 짧은 글에 제목이 나와 있으면 조금 더 쓰기가 편하죠. 어떤 주제인지를 알 수 있으니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다음 달에 제주도에 가려고 합니다. 친구들이 저에게 제주도에 가면 생선구이를 꼭 기억. 맛있는 집을 아시면 여기 보면 소개해 주세요 있죠. 이것을 질문으로, 의문형으로 바꿔야 되죠. 의문, 여기 물음표가 있으니까요. 제주도 맛집을 소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유를 나타내는 거죠. 아어 으면. 네. 그러면 한번 볼까요? 여기 기억에 들어간 문장을 보면 친구들이 저에게 제주도에 가면 생선구이를 꼭 하고 기억. 여기서는 친구들이 말하는 것을 지금 전달하고 있어요. 이런 것을 간접화법이라고 하죠. 그래서 친구들이 한 말을 옮겨 놓은 거예요. 그래서 형용사면 다고, 동사면 니은 또는 는다고. 그래서 예를 들면 형용사에 예쁘다, 예쁘다고 합니다. 또는 동사일 때는 먹는다고, 받침이 있을 때는 먹는다고 합니다. 또는 받침이 없을 때 간다고 합니다. 또는 온다고 합니다. 이렇게 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청유형 할 때는 만일 가다일 때면 가자고 합니다. 먹다, 받침이 있을 때는 먹자고 합니다. 그렇다면 간접합법의 명령형일 때 가다의 명령은 가라고 합니다. 먹다, 먹으라고 합니다. 이렇게 할 수 있죠. 그러면 여기서는 친구들이 이 사람에게 청유하면 같이 가는 거죠. 그래서 너 거기 가서 생선 먹어봐. 생선 먹어. 이렇게 말하는 거니까 생선구이를 먹다. 그래서 먹어보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맛있는 집을 아시면 제주도 맛집을 소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맛있는 집을 아시면 소개하다. 그래서 아어주다랑 함께 해서 이것을 의문형으로 바꿔야 되죠. 맛있는 집을 아시면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답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목, 맛집을 소개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다음 달에 제주도에 가려고 합니다. 친구들이 저에게 제주도에 가면 생선구이를 꼭 먹어보라고 했습니다. 생선구이 꼭 먹어야 돼? 이렇게 말한 거죠. 맛있는 집을 아시면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제주도 맛집을 소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을 보겠습니다. 토픽 2에 쓰기 51번 문형으로 부탁 또는 건의, 어떻게 해주세요 하는 거죠. 건의합니다. 그래서 혹시 저 대신 아워주실 수 있습니까? 그래서 혹시 저 대신 발표해 주실 수 있습니까? 또는 혹시 저 대신 책을 읽어 주실 수 있습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죠. 또는 as으면 좋겠습니다. 어쓰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건의라고 할 수 있죠. 아워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예를 들면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새로운 우리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제목은 도서관에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 도서관에 어떤 것을 부탁 또는 건의하는 거죠. 한국에 온 지 1년 된 유학생입니다. 작년에 제가 처음 한국에 왔을 때 어떤 일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첫 학기에는 도서관을 이용하기 어려웠습니다. 다른 학교에는 유학생을 위한 도서관 이용 설명회가 있다고 합니다. 우리 학교에도 설명회가 니은. 그러면 이거는 도서관에 부탁하는 거죠. 그리고 도서관 이용하기 어려웠다고 했어요. 아무래도 해외에서 유학 온 유학생들은 도서관을 어떻게 이용하는지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런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글을 쓴 것 같아요.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기억에 작년에 제가 처음 한국에 왔을 때 이 글의 주제는 도서관에 부탁합니다. 무엇을 부탁하냐면 도서관 이용에 대한 설명회를 부탁합니다. 이 뜻이죠. 그래서 이 사람이 한국에 왔을 때 이용하기 어려웠어요. 왜 그랬을까요? 도서관을 이용하다. 도서관을 이용할 수 없다. 처음에 왔으니까 도서관을 어떻게 이용하는지 몰랐나 봐요. 이용할 줄 모르다, 리을 줄 모르다, 또는 는 방법을 모르다. 그래서 도서관을 이용할 수 없었습니다. 도서관을 이용할 줄 몰랐습니다. 또는 도서관을 이용하는 방법을 몰랐습니다. 그래서 첫 학기에 도서관 이용하기가 어려웠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이 건의 또는 부탁하고 있는 내용은 뭘까요? 우리 학교에도 설명회가 여기 보면 도서관 이용 설명회가 있다. 설명회가 있다. 그러면 여기에도 있다라는 말을 들어가는 거죠. 니은에. 그래서 설명회가 있다. 그래서 우리 학교에도 설명회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면 좋겠다, 기 바랍니다. 그래서 설명회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설명회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쓸 수 있지요. 그러면 답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교수님에게 쓴 편지입니다. 제목, 교수님 빌리입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빌리입니다. 다음 주에 졸업식이 끝나고 저는 미국으로 돌아갑니다. 미국에 가기 전에 교수님을 뵙고 인사를 언제 시간이 괜찮으십니까? 괜찮은 시간을 교수님 연구실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답장을 기다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여기 보면 기억에 미국에 가기 전에 교수님을 뵙고 인사를 하다 라는 말이 들어가겠죠. 그러면 어떻게 쓰면 될까요? 인사를 하다 이것을 격식체로 바꾸면 인사를 드리다 교수님이니까 격식체를 써야 되겠죠. 인사를 드리고 싶다. 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럼 니은에는 괜찮은 시간을 말하다. 그래서 말하다 라는 말을 격식체로 말씀해 주시다 라고 쓰면 되겠죠. 그래서 괜찮은 시간을 말하다 또는 알리다. 그래서 이거를 교수님이 하시는 게 아니고 나에게 말해주는 거죠. 그리고 알려주는 거죠. 만일 저에게 알려주신다면 또는 말해주신다면 이 뜻이죠.
그래서 말씀해 주시면, 괜찮은 시간을 말씀해 주시면, 또 괜찮은 시간을 알려주시면 교수님 연구실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답장을 기다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그러면 우리 이 문제의 답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목, 교수님, 빌리입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빌리입니다. 다음 주에 졸업식이 끝나고 저는 미국으로 돌아갑니다. 미국에 가기 전에 교수님을 뵙고 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언제 시간이 괜찮으십니까? 괜찮은 시간을 말씀해 주시면 교수님 연구실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답장을 기다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으로는 토픽 2 쓰기 51번 문형 중에서 취소 또는 변경, 교환에 대한 문형은 어떤 것이 있는지 보겠습니다. 취소하거나 변경 또는 교환. 여기서 취소한다는 것은 안 하겠습니다 하는 거죠. 변경은 바꾸는 거죠. 또는 교환이라고 할 수 있겠죠. N으로 취소하려고 합니다. 또는 변경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쓰면 됩니다. 그래서 뭐는 물건을 취소하고 싶습니다. 또는 물건을 변경하고 싶습니다. 또는 시간을 변경하고 싶습니다. 할 수 있죠. 또는 물건을 교환하고 싶습니다. 또는 물건을 바꾸고 싶습니다. 라고 쓰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 다음을 보겠습니다. 다음에 이거는 우리가 앞에서 봤던 변경에 대한 이야기네요. 제목이 나와 있어요. 주문 변경 요청. 주문을 변경해 주세요. 이 뜻이죠. 작성자는 김수미. 제가 어제 노란색 원피스를 주문했습니다. 그런데 빨간색으로 바꾸고 싶습니다. 죄송하지만 혹시 지금 주문을 하고 여기서는 의문형이에요. 만약 가능하다면 빨간색으로 바꿔서 보내주십시오. 그런데 답신이 왔네요. 네, 고객님, 가능합니다. 그러면 빨간색 원피스로 바꿔서 네. 그러면 한번 이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기억에 제목에 보면 주문 변경 요청, 주문을 바꾸는 것을 원합니다 라는 거죠. 변경 또는 바꾸다. 그래서 지금 주문을 바꾸고 싶어요. 가능해요? 이 뜻이죠. 그럴 때 허락에 대해서 아어 해도 되다. 리을 또는 을 수 있다. 그래서 이것을 의문형으로 바꿔야 되죠. 의문형은 비읍니까? 습니까? 십니까? 이렇게 해서 변경해도 되겠습니까? 지금 주문을 바꿔도 되겠습니까? 이렇게 들어가면 되겠죠. 그럼 니은에는 네, 고객님 가능합니다. 그러면 빨간색 원피스로 바꿔서 여기는 보내겠습니다 하겠죠. 바꿔서 보내주십시오. 이 앞에 보면 빨간색으로 바꿔서 보내주십시오 있죠. 그러면 바꿔서 이 사람들이 바꿔서 보내야 되죠. 그래서 바꾸어 아어해 주다 또는 이거를 고객일이니까 격식체로 써서 드리다. 그래서 보내드리겠습니다. 또는 그냥 보내겠습니다. 이렇게 쓸 수도 있죠. 그러면 우리 답을 한번 확인해 볼까요? 제가 어제 노란색 원피스를 주문했습니다. 그런데 빨간색으로 바꾸고 싶습니다. 죄송하지만 혹시 지금 주문을 변경해도 되겠습니까? 만약 가능하다면 빨간색으로 바꿔서 보내주십시오.
답신. 네, 고객님, 가능합니다. 그러면 빨간색 원피스로 바꿔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쓰면 됩니다. 네, 그러면 이번에는 메시지, 문자 메시지 해야 되는 거예요. 수미씨, 전화를 안 받으셔서 문자를 남깁니다. 회사에서 일이 방금 끝났습니다. 그래서 약속 장소로 아직. 아무래도 약속 시간보다 더 많이 지금 곧 출발하겠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이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면 그래서 보면 회사에서 일이 금방 끝났어요. 그래서 약속 장소로 아직, 그 다음에는 보통 부정형이 나오죠. 그래서 아직, 그 다음에 부정. 그래서 아직 가다, 아직 가다, 아직 출발하다의 부정형, 지 못하다. 그래서 아직 가지 못했습니다. 또는 아직 출발하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쓰면 되겠죠. 그러면 니은, 아무래도 약속 시간보다 더 많이, 니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더 많이 늦다 할 수 있죠. 약속 시간보다 더 많이 늦는데 얼마나 늦을지는 모르겠어요. 추측이죠. 그래서 리을 또는 을 것 같다. 그래서 늦을 것 같다. 이렇게 될 수 있죠. 약속 시간보다 더 많이 늦을 것 같습니다. 또는 늦어지다. 그래서 늦어지게 되다. 그래서 어떤 게 되다라는 문법 알죠? 그래서 약속 시간보다 더 많이 늦어지게 되겠습니다. 상황이 바뀌는 거죠. 네, 그러면 이 문제의 답을 찾아보겠습니다. 수미 씨, 전화를 안 받으셔서 문자를 남깁니다. 회사에서 일이 방금 끝났습니다. 그래서 약속 장소로 아직 출발하지 못했습니다. 아무래도 약속 시간보다 더 많이 늦을 것 같습니다. 지금 곧 출발하겠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이렇게 쓰면 됩니다. 다음은 유학생 소통 게시판에 나온 콘서트 표를 무료로 드립니다 라는 광고죠. 타미 씨가 작성을 했어요. 4월 16일 한강에서 열리는 K-팝 콘서트 표를 드립니다. 정말 가고 싶었는데 그날 갑자기 중요한 기억 콘서트에 못 가게 되었습니다. 콘서트에 못 가는 이유가 있죠. 갑자기 중요한 어떤 일이 생긴 것 같아요. 콘서트에 가고 싶으시는 분은 저에게 제일 먼저 문자를 보낸 분께 표를 드리겠습니다. 문자를 여기 보면 보낸 분, 그래서 문자를 보내세요 이런 거겠죠. 그러면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중요한, 보통은 일이 생기다, 즉 일이 생기다, 일이 일어나다 이런 거죠. 그래서 이것을 이유가 있어서 이런 이유 때문에 콘서트에 못 가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일이 생기다. 그래서 그 뒤에 이유를 나타내는 문형을 는 바람에, 아서어서, 니은 탓에, 기 때문에. 그래서 중요한 일이 생기는 바람에 콘서트에 못 가게 되었습니다. 중요한 일이 생겨서 콘서트에 못 가게 되었습니다. 또는 중요한 일이 생기는 탓에 콘서트에 못 가게 되었습니다. 또는 중요한 일이 생겼기 때문에 콘서트에 못 가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쓸 수 있죠. 그럼 니은에 보면 문자를 보내다, 아어주다 하면 상대 높임으로 문자를 보내주십시오. 또는 문자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답을 확인해 볼게요. 유학생 소통 게시판에 K-팝 콘서트표를 무료로 드립니다. 라는 문제의 글을 한번 보겠습니다. 4월 16일 한강에서 열리는 K-팝 콘서트표를 드립니다. 정말 가고 싶었는데 그날 갑자기 중요한 일이 생겨서 콘서트에 못 가게 되었습니다. 콘서트에 가고 싶으신 분은 저에게 문자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제일 먼저 문자를 보낸 분께 표를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쓰면 10점을 맞을 수 있습니다. 오늘 긴 영상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토픽 이제 이 공부를 할 때 51번 문제를 문제 유형별로 한번 쭉 살펴보면 실제 토픽 시험을 볼 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눈으로만 보지 말고 여러분이 글을 써 보면 더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긴 영상을 이렇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